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검사 출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접 언급한 걸 두고 여당은 이번 의혹과 윤 전 총장 사이 연결고리가 드러났다면서 파상 공세를 폈고, 야당은 경선 투표날 녹취가 공개됐다면서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난 빠져야 된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검사들이 치밀하게 꾸민 검찰 쿠데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토록 덮고 싶었을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이 김웅 의원을 제명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 한 우리는 대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겠다는 우리는 누구고 얘기해놓겠다는 대검 관계자는 누굽니까? 우리와 대검은 당신들 아닙니까?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오늘이 국민의힘 경선 투표일이라며 녹취록 공개를 정치 공작으로 의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조성은 씨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니 그건 뭐 자기들의 얘기고 어제 오늘이 투표죠. 응?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녹취록 내용을 평가절하하며 정치 공작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 우리라는 것도 사실 주체가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에 가입한 당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전직 검사로서의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최재형 후보는 여야 가리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김웅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오늘 공식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웅 의원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녹취록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두 사람이 7분 넘게 두 차례 통화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웅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 이른바 검언 유착을 두고 한 검사장을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몸이 불편한 정치인을 시켜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윤수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복구한 지난해 4월 3일 통화 녹취는 그보다 사흘 앞서 MBC가 보도한 채널A 사건 관련 대화로 시작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자 X에게 들려줬다는 목소리는 이른바 한동훈 대역의 음성, 즉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고 단정지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법무부가 검찰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검찰 출신의 야당 총선 후보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이 한 검사장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채널A 사건 관련 대화는 녹취록에 한 페이지를 채운 정도의 분량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고발장 접수 과정을 둘러싸고 치밀한 계획이 언급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할 때 거동이 불편한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직접 가야 한다는 취지로 김 의원이 말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녹취 파일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내 고발장 유통 경로를 구체화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해
공수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인사로 채워진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자폭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거래의 대가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한 명을 뺀 5명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실명 공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했다며 이 정도면 자폭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오죽이나 한심했으면 자기 집 안방 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직접 던졌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론된 인사 중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며 임명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권순일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뇌물 돈 거래로 인해 된 것이라는 말이 되고 서로 상대방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LH가 당시 450억 원대 수익을 예상하고도 국민의힘 토건 세력의 압력에 공공개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토건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있으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철회한 것인데요. 소명하고 수사 받으셔야죠.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장일 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를 공익감사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땅값 폭등 의혹으로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평당 1,000원짜리 하던 게 지금 183만 원. 이거 지방자치단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국감장에서 그 사실인 것처럼 지금 호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선을 좀 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정을 잘 아는 실무 관계자를 여러 명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 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이번 의혹을 한마디로 줄이면 왜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냐 이건데요.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 이게 왜 주주협약서에서 삭제됐는지 그걸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의문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사의 한 간부가 성남시의회에 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15년 대장동 업무가 김문기 처장이 있던 부서로 갑자기 바뀌었다.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물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배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검찰이 오늘 유 전 본부장과 김 처장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은행 관계자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새로 등장한 인물인 거죠?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의 실무자 이모 부장입니다. 이 부장은 이후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하나은행 몫의 사회이사까지 지냈죠.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비롯해 대장동 사업 초기 의혹까지 캐묻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 공개한 이른바 50억 로비 명단 역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강력 부인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사에 들어간 권순일 대법관, 또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부자를 시작으로 명단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 역시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